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오늘부터 직접대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대출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혁신성장 촉진자금부터 일시적 경영회로 자금, 제도전 특별자금, 그리고 긴급경영 안정자금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10시부터 오늘 10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같은 경우는 오후 2시부터 오늘 오후 2시, 그러니까 1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제출 서류 가운데 기업 현황 및 사업계획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 작성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신청 안내 자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같은 경우는 업력이 90일 이상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신용 평점이 839점 이하라야 된다고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소상공인 지식배움부터 가셔서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출 서류로 바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출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청 접수하실 때 개인신용 정보라든지 기업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해주시면 소진공에서 알아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 대출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 동의만 해주시면 별도로 이렇게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데이터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가 이렇게 많죠. 대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신용정보 동의를 해주시면 다 이렇게 알아서 소진공에서 체크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대출 신청 작성 서류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죠. 자가진단 서류도 있고 윤리준수 약속도 있고 대출 신청서도 있는데 그중에서 기업 현황 및 사업계획 요 작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이 자료죠.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인데요. 지금 이 자료의 작성 사례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 작성 사례 예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 현황부터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주 생산 품목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포인터죠. 이 포인터를 생산하는 업체 같으면 이 포인터를 쓰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음식점업을 한다. 그러면 일반 음식점업 가로 열고 뭐 김치찌개 라든지 가로 닫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 생산해서 판매하는 서비스를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액은 이렇게 연 매출액 9천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수출이 있으면 쓰셔도 되는데 대부분 해당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생산 방식은 자사제조냐 외주 가공이냐 요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뭐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100% 자사제조죠. 자사제조 100%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포인터 생산이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회사에서 제조하는 비율하고 외주를 통해서 가공하는 경우가 뭐 있으면 이렇게 비율을 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문 판매 비중도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해당 시에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제작해서 이렇게 하는 비중이라든지 또 직접 판매 비중 사전에 이렇게 생산을 해놓고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거를 비중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가동 상황은 월 평균 영업일 기준으로 뭐 25일 일요일까지 하면 30일 뭐 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일일 평균 뭐 몇 시간 이렇게 한다. 그리고 대표자 경력을 쓰시는데요. 이렇게 연도별로 근무처는 어디에 있고 담당 업무, 최종 매니 지구의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경영자 같은 경우는 본인하고 같으면 본인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인데 이건 이제 공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공장이 있는 경우에 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건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쓰시면 되고, 소유자가 자가냐 임차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 기계기구,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명을 생산 설비명을
쓰시면 됩니다. 수량 한 대, 두 대. 자가냐, 임차냐, 이것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산 품목에 대한 특성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포인터다. 그러면 이 포인터를 내가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이 포인터의 주요 특징, 디자인이 어떻고, 또 크기라든지, 그리고, 어, 중요한 게 이제 이 특징을 소개할 때, 뭐 특허를 낸 게 있으면 특허 낸 것도 쓰셔도 되고, 그리고 경쟁사 대비 차별화 요인이 뭔지, 차별화 요인을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주요 특징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근데 일반 음식점업이다. 그러면 일반 음식점업 김치찌개다. 그러면 김치찌개가 뭐 타 김치찌개점 대비 뭐 어떤 가격이 뭐 낮다든지 또 맛이 퀄리티가 어떻다든지 그리고 주요 소비층은 어떻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홍보할 만한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소개해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처인데요. 매출처와 매입처를 구분해서 씁니다. 그래서 매출처, 요거를 어디에 납품하느냐, 이 포인터를 어디에 납품하느냐, 뭐 학교라면 학교, 학교의 거래 품목은 이 포인터, 거래 비중이 뭐 100%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제 기간, 뭐 예상 비율 결제 기간 월 1회 결제, 거래 기간 뭐 30개월 이렇게 이제 뭐 쓰시면 되는데요. 어, 그런데 이제 일반 음식점업이다. 그러면 개인 고객이 거래처가 되겠죠. 개인 고객이고 음식은 이제 가로 열고 뭐 김치찌개 이거 100%가 되겠죠. 음식은 100%.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거래처가 역시 개인 고객이 될 거고요. 음식은 뭐 햄버거면 햄버거라든지 거래 비중 100% 결제 당일 바로 결제하니까요. 당일 결제 이런 식으로 쓰고 그다음에 매입처가 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업 같은 경우 이제 원부자재 이렇게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거래처는 뭐 예를 들면 농수산물 시장, 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라든지 그래서 거래 품목은 뭐 어떠한 원부자재를 재료비를 이렇게 가져온다든지 그래서 거래 비중이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외상 비율, 결제 기간 그리고 거래는 어느 정도 됐는지 몇 개월 됐는지 이런 걸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포인터다. 그럼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센서라든지 칩이라 뭐 여러 가지 반도체도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그리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100%면 100%, 또 외상이 없으면 쓰지 않으셔도 되고 결제 기간은 뭐월 1회 월 한 달 기준이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경영진 대표자를 제외하고 경영진을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뭐 지구인은 어떻게 되고 성명, 연령 그리고 경영자 관계, 경력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 사업 계획.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게 마지막인데요. 이거를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소진공에서 평가를 할 때, 이게 이제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 3천만 원 대출을 해 줌으로 해서 과연 이 업체가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판단할 때는 이 자금 용도와 사업 계획, 이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자금 조달 계획이 이제 여기 2천만 원 썼는데 여러분들은 최대 맥시멈 3천만 원까지 쓰실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3천만 원 쓰셔도 여러분들 평가를 통해서 뭐 2,500이 됐든 2천이 됐든 3천만 원 100%다 받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3천만 원 쓰시고요. 그래서 자체 자금이라든지 은행 차입금 요거는 이제 해당 사항 없으면 공란으로 두시고 그래서 여기 3천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쓰시고 자금용도 사업계획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천만 원 차입금 3천만 원을 어디에 쓸 거냐? 그거를 이제 쓰셔야 되죠. 그래서 어, 어디에 쓸 거냐? 원부자재 이렇게 구매하는 데 쓸 거냐? 아니면 영업하는 데 쓸 거냐? 마케팅하는 데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되는 거죠. 쓰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임차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자금을 왜 대출을 받아야 되는지 그 용도를 쓰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 자금 조달을 받으면 뭐 2천이 됐든 2,500이 됐든
받으면 이 사업 활용 계획을 작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돈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제조를 하는데 어, 어떤 새로운 제조 기법을 활용해서 퀄리티를 좀 높인다든지 또 영업을 하는데 판로 개척을 해서 좀 더 영업 범위, 어, 스코업을 좀 확장을 해 나가겠다라든지 또는 마케팅, 요즘 온라인 시대니까요. 온라인 마케팅을 좀 강화를 해서 마케팅 비용,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SNS 마케팅을 또 해서 좀 더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 그래서 SNS 마케팅을 하는데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네이버에 이제 또 이렇게 키워드 검색 광고로 이렇게 또 등재를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자금을 조달받았을 때 활용 계획을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요거는 여러분들 소진공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 작성,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은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에 한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하는 거고요. 다른 혁신성장 촉진자금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